고등 수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그 중학교 3년 동안 배워 있었던 것에 대한 문법 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실제로 어휘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막판까지 애들이 그 어휘에서도 틀린 애들도 있어요. 중등 3년치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교재들. 중등 검정고시 책 그 국어가 딱 그 한 권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초등 과정 특히 말씀하셨지만 첫째나 외동인 경우에 이 너머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1등이 중학교 때 1등이 돼요. 고등학교 때 1등이 돼서 대학교 때 1등을 가겠다라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높은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해를 하지만 그 노력들이 긴 관점에서 보면 아주 100%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어가 있는데 저는 실은 수능을 본 지 조금 돼서 그런데 국어의 변별력이 제일 높잖아요. 하다 보면 어디에서 제일 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결국에는 많이 걸리게 되는 거는 이제 비문학인 것 같고. 그쵸. 문학이야. 그쵸.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한 6년, 지금 5년, 6년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국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률 탑 10을 매년 조사를 해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70%, 80%가 다 비문학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처음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아이들의 그 변별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비문학, 저는 실은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볼 때, 말은 알겠는데, 결국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문학에서 실력이 가늠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비문학을 올려요? 라고 하면 약간 이게 기초 체력처럼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행간의 의미도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한두 개의 컴포넌트로 비법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비법이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김연아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비문학이라는 게 보면은 국어 영역 이외에 다른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물리 문제가 나오고, 진짜 과거 관련 사회 문제가 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 과정 외의 이해도를 생각보다 많이 요구하지 않는데, 근데 이거를 그 교과 과정 이외라고 너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조금 넘어가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이 돼서 조금 고민을 하실 문제고. 그 기초를 만드는 가장 튼튼한 거는 정말 사회과학. 그냥 교과 공부에 다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나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사실은 비문학까지 대비가 되는 정말 좋은 길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위해서 다른 막 뭔가 독해 연습을 하고, 요약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사회와 과학에 대한 교과 과목을 초등학교 한 그래도 4학년 정도부터는 공백 없이 좀 잘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비문학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게 흔히 사회와 과학, 과학은 중등과학은 좀 다르지만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돼서 평소에는 조금 느슨하게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배우다가 막판에 한 3주에서 4주를 바짝 프레셔 있게 외우고 약간 조금 그 중에 몇 개 까먹고 이런 느낌이 있을 건데 완성도를 높인다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서를 내용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 수학을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학 선생님, 영어, 수학. 그렇죠. 평범한 곳에 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 디지털 교과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제가 쫙 봤거든요.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교과 과정만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게 느껴지는 거고 나눠서 공부를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사회 과학은 그렇게 많진 않죠. 예, 많진 않을 충분히 것 할수 있어요.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쌓이고 누적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고 구멍이 난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부터 그냥 4학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볼 때는 네. 교과서가 가장 정제되어 있고 네. 여기 있는 사회과학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쵸. 예를 들면 이상한 외부 책들을 써서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네, 너무 이상해요. 그런 시선이구나. 네, 맞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정석을 여러 번 보면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문제집 여러 개 찾다가 성과가 안 나는 것처럼 네네네. 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랑 사회도 훌륭한 비분학 머티리얼이네요. 엄청나고 실제로 소재들이 다 거기서 많이 나와요. 네네. 왜냐면 네네네. 너무 멀리 떨어지면 네네네. 그들도 이게 약간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교과서에 있는 바운더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그 실제로 나중에 이제 EBS 교재 같은 경우에도 다 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재로 해가지고 다 만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교과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왜냐면 수학 교과서의 위력이 실은 국어나 이런 것만큼 높진 않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거 어차피 다 문제 푸는 거라서. 네. 근데 국어는 실은 교과서와 어떤 자료와 어떤 지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긴 해요.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독서 공부하듯이 교과서를 펴놓고 네네네. 그냥 독파하듯이 얘를 파는 게 가성비가 제일 높다. 가성비 높고 디지털 교재를 정말 많이들 이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좀 뭔가 하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디지털 네. 교과서 열어보면 네네네. 첨성대나 이런 게 더 비주얼하게 보이고만 이러겠죠? 그리고 그 과학 실험 같은 것도. 그러겠구나. 네네네. 그렇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학 실험은 말로 맨날 설명을 듣는 네. 것보다 자기가 보는 게 한번 낫죠.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제가 딸 데리고 해보면은 오늘 학교에서 하루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루 그거를 복습을 하는 거나 이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쵸. 매일매일 복습이 되면 그 디지털 교과서를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 그렇죠. 네, 접속해서 그냥 하루에 보면 나가는 양은 뭐 어차피 정해져 있을 테니까. 네. 그냥 인터넷으로 딱 켜서 접속만 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면 아이와 대화 시간도 되고 그 국어 공부 시간도 되고 또 사회 공부 시간도 되고 한 방에 막 1타 몇 피 이렇게. 수학은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국군은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생각보다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실은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일부가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저는 알겠는 게 너무 쉽게 내면 너무나 100점을 맞아버리니까 그럼 변별력을 가려야 되니까 어렵게 내면 그걸 좀 따라가고 그럼 좀 더 어렵게 되면 따라가고 이런 반복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생겼는데 실제로 실제로 시험지를 펴보면 그 선입견이 진실인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네, 근데 보면은 아시지만 진짜 이거 풀면 안 되는 애들이 맞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있죠. 심화를 꺼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이가 기본을 충실히 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관점에서 네. 보면 네. 굉장히 먼저 챙겨야 될 게 교과서 위주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수학도 교과서를 먼저 챙긴다는 게 꼭 교과서만 보라는 게 아니라 아니죠. 교과서 수준의 내용부터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어떤 경우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망가지거나 혹은 공부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냥 아이가 이제 정말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죠.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죠. 실제로 그게 제일 위험하긴 제일 합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음. 아이는 잘할 수 있는 아이고 머리도 좋은 아이고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아이인데 너무 많이 이 반복되는 이런 그 실패 속에서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양에 치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면 이 아이는 뭐를 해도 이게 안 돼요. 혼내도 안 되고 칭찬을 해도 그렇죠. 안 되고. 감정이 예, 아예 저는 없어도, 예. 감정이 사라졌다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감정이 네. 무뎌져서 네네네. 반응하지 않는 거죠. 네네. 어떤 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전 제일 좀 힘들고. 음. 그 다음으로 힘든 경우에는 사실상은 맞지 않는 교재, 맞지 않는 진도 이런 걸로 아이가 이제 너무 많이 소진이 돼서 그래서 이게 또 정답이라고 살았고 알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거를 바꿔주려고 해도 바꿔주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렵죠. 예, 나는 이미 여기까지 했다는 생각. 하지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니까 이런 아이들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뭔가 꼬여 있는 거죠. 네, 꼬여 있죠. 꼬여 있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안 되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내신 책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중등이나 초등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중등이나 초등도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중등까지도 했었어요. 중등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다른 의미로 힘들죠. 네. 이게 어려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네. 나이대 학생들을 대하는 게 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이 어쨌든 저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중등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면 사실 또 분위기, 학습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약간 조금 고등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면도 있고 이래갖고 이제 같이 하기 힘들겠다 생각이 됐죠. 뭐 네. 같은 마음으로 중등과 초등이 함께 공부해도 이게 톤이 중3과 초3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3과 고3은 또 다르고 완전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국어 수업들을 지도하시잖아요. 국어 수업을 지도할 때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연습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많이 하세요? 고등학생들? 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르고 좀 다르죠. 또 아이의 또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질문을 고등학교 됐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고등 수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그 중학교 3년 동안 배워 있었던 것에 대한 문법 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문법 정리. 예. 고등은 또 실제로 문법이 좀 지금 수능만 생각을 하면 선택 과목으로 빠져 있기는 한데 학교 내신까지 생각을 하면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등 3년치에 해당하는 문법이 일단 구멍난 게 없는지 체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실제로 어휘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막판까지 애들이 그 어휘에서도 틀린 애들도 있어요. 되게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맞춰놓고 어휘에서 틀려는 건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에서 막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교과서에 있는 거는 그냥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하나도 대충 넘어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완벽하게 충분히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게 되면 뭐 사자성어나 한자성어나 이런 건 금방 외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기본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도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본 이론이 애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직유가 뭔지 대유가 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용어들을 모르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각 영역별로 그게 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거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기본 용어, 기본 개념 문법이나 규칙 같은 네네, 거죠. 다 알아야죠. 근데 이걸 또 이제 재밌게 또 표현을 드리면은 이 세 개를 합하면은 3년치 국어 교과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 교과서만 잘하면 중학교 때 그럼 수능 준비는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예, 근데 지금 중3이다. 이렇게 안 되겠다. 힘들다. 시간 없다. 그러면은 제가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설명해 놓은 고1 것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등 3년치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교재들도 있고요. 그 요약집 같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뭐, 그 검정고시 책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등 검정고시 책 그 국어가 딱 그 한 권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3년 동안 교과서를 보는 거지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셔도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네. 그 교과서를 3년씩 다 배운다 하더라도 네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번 봤던 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교과서만 판다고 생각하면 그 양 자체는 별로 안 많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네. 안 맞아요. 왜냐면 내가 배웠던 거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몰랐던 거를 체크하는 거면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뭐 토론하는 거나 이런 거 다 걷어내면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먼저 다지고 그 네네. 위에 문법과 어휘를 올리는 게 네네. 기본이 가깝다. 네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은 수학이었으면 좀 더 잘 알았을 텐데 이게 국어여가지고 제가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또 대치동 캐슬 학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지금 또 프로그램을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도 초등 부모님들이 많이 맞아요.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좀 불안함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들 모두 다 부모도 아이도 같이 성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당연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것부터가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지금 마음과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국어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말하시는 이 느낌이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선생님 채널에 놀러 가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찾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